안녕하십니까. 저는 반해기사회 운영위원으로 있는 우석균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과연 누가 괴담을 퍼뜨리고 있나라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요즘 윤석열 정부가 가장 기대고 있는 것은 국제원자력기구 IAEA입니다. 그러나 이 단체는 중립적 기구가 아닙니다. IAEA 헌장에서 그 설립 목표가 첫째, 핵산업의 촉진과 확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단체가 중립일 리가 없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방사능으로부터 보호 원칙을 말합니다. 첫 번째 원칙이 방사능 노출 때 순이익이 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는 누구에게 이익입니까? 어민들에게 이익입니까? 아니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이익입니까? 또는 태평양의 수많은 나라의 시민들에게 이익일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태평양 국가들의 모임인 태평양 도서포럼에서 의뢰해서 독립적 과학평가를 한 패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만장일치로 방류를 중단하고 다른 대안을 모색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 패널들과 국제원자력기구의 회의록이 공개됐는데요. 이 패널들이 원자력회의기구 관료들에게 도대체 누구한테 이익이냐, 정당성은 확보됐느냐라고 묻자 원자력기구 관료들이 대답을 못하고 회의에서 도망을 갔답니다. 자신의 원칙도 지키지 않는 국제원자력기구는 원자력산업진흥동맹이지 결코 과학단체가 아닙니다. 다음, 원래 핵 폐기물은 바다에 버리면 안 됩니다. 다음, 쓰레기는 자기 마당에 묻어야지 마을이 공동으로 쓰는 우물에 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 런던 협약입니다. 게다가 이 협약은 일본이 주도해서 만들었습니다. 1993년 러시아 핵 잠수함이 동해에 핵 폐기물을 투기했는데 당시 러시아 측은 핵 폐기물 농도를 기준치 이하로 맞췄고 국제원자력기구에 우리는 통보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시 일본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일본은 바다는 핵 폐기물 쓰레기장이 아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완전히 얘기가 바뀐 것 같죠? 그런데 왜 후쿠시마 핵 오염수를 굳이 바다에 버리려 하는 걸까요? 이것이 핵 산업 카르텔에게는 이득이기 때문입니다. 가뜩이나 원자력 발전소는 사양 산업이었는데 후쿠시마 이후에 원자력 반대 여론이 모든 나라에서 높아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원자력 반대 여론이 반대 여론이 더 높아졌고요.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일은 원전 폐쇄를 했습니다. 핵산업 카르텔에게는 후쿠시마는 없애버리고 지워버려야 할 악몽입니다. 후쿠시마를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가장 빠르게 없애버릴 방법이 바다에 버리는 방법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러면 알프스 처리소는 안전한 걸까요? 국제원자력기구 보고서는 안전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후쿠시마에는 10,000개의 탱크가 있습니다. 130만 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알프스로 이걸 처리하면은 깨끗해지는가? 대답은 누구도 모른다는 겁니다. 일단 알프스로 처리를 해도 70%는 다시 재처리를 해야 될 정도로 농도가 높습니다. 방사능 농도가요. 그리고 그 기준치의 탱크 70% 속에는 기준치의 100배가 넘는 그런 탱크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처리해서 30%된 거는 안전한가? 64개 핵 방사성 동위원소 핵종 중에 9개가 넘는 핵종이 조사된 바가 없습니다. 분명히 더 있을 텐데 조사된 바가 없다는 거죠. 삼중수소와 탄소 14는 거르지도 못합니다. 그 중에서 이 샘플을 그럼 도대체 몇 리터를 검사했느냐? 1000만 리터 중에 30리터만 했답니다. 여러분 이걸 믿을 수 있습니까? 이것도 대표치가 아주 들쭉날쭉해서 대표성이 없고 침전물을 섞어서 조사하지 않고 윗물만 떠서 조사했다는 의문도 있습니다. 샘플에 나와서는 안 되는 핵종도 나오고 반감기가 9시간인 핵종도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잘못 측정했거나 대표성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걸 안전하다고 30년간 방류한다고 합니다. 30년도 말이 빨라서 30년이지 그 30년 동안 폐로가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합니까? 30년 동안 지금의 2배, 즉 200만 톤, 300만 톤의
폐수가 또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또 뿌릴까요? 100년이 넘게 뿌릴까요? 다음 슬라이드. 과정은 투명했습니까?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참여하지 못했고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된 적도 없습니다. 각국이 전문가가 참여했다고 중국 정부가 참여했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중국 정부는 전문가들이 반대했는데도 그것이 항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국제원자력기구가 일본 편이라는 것이 괴담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은 국제원자력기구가 일본 정부 편이 맞습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핵쓰레기를 버릴 때는 러시아 편이었고 삼중수소가 안전하다고 말할 때는 한국 편이었다가 중국 편이었다가 하고, 말하자면 국제원자력기구는 누구 정부 편이 아닙니다. 원자력 편이죠. 핵산업, 이권 카르텔, 누군가 좋아하는 요즘 용어를 쓰자면 핵산업 이권 카르텔의 일부가 바로 국제원자력기구이기 때문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지금 후쿠시마가 어떻게든 빨리 잊혀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 편입니다. 지금 후쿠시마 편을, 일본 정부 편을 국제원자력기구가 듣고 있는 것은 절대로 괴담이 아닙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다음 슬라이드, 가장 중요한 문제는 후쿠시마 해양 생태계 문제입니다. 해양 생태계는 안전하다는 것이 도쿄전력의 발표입니다. 그런데 이 해양 생태계를 국제원자력기구는 아예 평가하지도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바닷물을 먹는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닷물을 먹습니까? 뭘 먹죠? 우리는 해산물을 먹습니다. 해산물은 바닷물을 먹고 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자라는 침전물을 먹고 먹이사슬에 따라서 플랑크톤, 작은 생선, 큰 생선, 참치, 새우, 우럭, 여러 가지 먹이사슬을 따라서 생물들이 먹고 삽니다. 도쿄전력은 안전하다고, 후쿠시마 앞바다가 안전하다고 하지만 12년이나 지난 지금 왜 세슘 우럭이 나왔습니까? 왜 세슘 G 노래미가 잡힙니까? 이것은 생물에서 방사선이 농축되고 축적되지 않으면 도저히 해명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후쿠시마와 그 주변 앞바다는 방사능 물질로 범벅이 되어 있고 그 장소에 또 오염수를 추가로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모릅니다. 모르고 안전한지 안 안전한지 모르는 것을 안전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과학이 아닙니다. 그것이야말로 괴담입니다. 대안이 없습니까? 바다에 버리는 것만 대안입니까? 국제원자력기구는 5가지 방법을 쪽집게 과외식으로 일본 정부에게 권고했습니다. 그리고 2가지를 추천했습니다. 수증기를 날려라, 아니면 바다에 버려라. 근데 수증기에 날리는 것을 일본 정부가 왜 포기했느냐? 그것은 일본 환경 기준에 어긋나기 때문에 바다에 버리자, 이렇게 결정을 한 것입니다. 또 싸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런데 일본 시민단체나 태평양 도서국 포럼에서 권고하는 대안이 있습니다. 보다 큰 견고한 탱크를 만들어서 30년간 일단 보관한 다음에 그 다음에 결정하자. 아니면 모르타르로 굳혀서 묻자. 이 2번째 방법은 미국 서바나에서 이미 쓴 방법이고, 견고한 탱크를 만드는 것도 옆에 바로 빈 공간이 있습니다. 원전 부지가 있기 때문에 빈 공간이 없다고 얘기하는 정부는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이거는 아예 검토도 안 하고 대안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괴담입니다. 자, 그러면 바다에 버리는 건 누구에게 이익도 안 되고 후쿠시마를 빨리 지워버리는 방법일 뿐이며, 알프스 처리는 안전하지도 않고 무엇이 들어있는지도 모르고 30년으로 끝나지도 않고 100년, 앞으로 우리 손자의 손자까지 뿌릴지도 모르고, 해양 생태계 문제, 즉 생물한테서 축적이 돼서 훨씬 높은 농도로 우리가 먹을지도 모르는 이런 문제는 검토도 하지 않았는데 지금 이것을 과학이고 안전하다고 믿으라는 겁니까? 여러분, 누가 괴담을 퍼뜨리고 있는 겁니까? 후쿠시마가 안전하지 않다고, 안전하지 않을지도 모르니 천천히 결정하고 더 충분한 검토를 거친 뒤에 결정하자고 하는 우리가 괴담입니까? 아니면 무조건 안전하다고 얘기하는 윤석열 정부가 괴담입니까?
이 반대 의견을 한국 정부는 괴담이라고 부릅니다. 무조건 일본 정부를 믿으라고 하니 이게 한국 정부입니까? 도대체 누가 믿겠습니까? 광우병 시위만 해도 보십시오. 2003년부터 2006년까지 미국에서 광우병 소가 3마리 발생을 했고, 미국의 사료 정책은 소가 소를 먹는 걸 통제하지 못했고, 이력 추적도 없었고, 도축 정책도 주저앉는 소도 막 도축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수입을 중단했습니다. 2년 뒤인 2008년에 일본이 20개월 미만 광우병 위험 물질 금지, 20개월 미만과 광우병 위험 물질 금지, 중국, 대만도 30개월 미만으로 수입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한미 FTA 선결 조건으로 덜컥 모든 미국 쇠고기를 전면 수입하겠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반대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광우병이 미국에서 발생하지 않았다고요? 그때는 2년밖에 안 지났어요. 광우병의 잠복기는 10년, 15년이 넘습니다. 모릅니다. 모르면 안전하다고 확인될 때까지 안 하는 게 사전 예방의 법칙이고, 바로 이것을 지켜야 합니다. 이것 때문에 전 세계의 광우병 수입 기준이 우리나라 시위대가 주장하던 30개월 미만 광우병 위험 물질 금지, 이것으로 전 세계 수입 조건이 다 결정됐습니다. 멕시코도 캐나다도 그렇게 결정됐고, 미국은 도축 정책을 고쳐야 했고, 사료 정책도 고쳐야 했습니다. 대만 공무원들한테 저는 감사하다는 이야기까지 들었어요. 한국의 시민들 때문에 대만에서는 미국과 쉽게 협상을 할 수 있었다. 또 2008년 시위가 광우병 하나만 반대한 겁니까? 철도, 가스, 의료 민영화, 언론 탄압 다 반대한 것 아닙니까? 이런 시민 저항의 위대한 전통 중에 하나인 2008년 시위를 괴담에 놀아난 난동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정부 괴담 신문 10담을 봤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몇 개만 보겠습니다. 바나나 한 개 6,100크렐이라고요. 커피 한 잔에 4,100크렐이라고요. 이거는 명백한 정부발 괴담입니다. 바나나에는 15베크렐, 커피에는 10베크렐, 우리가 잘 먹는 커피 믹스에는 1베크렐밖에 안 들어있습니다. 다음, 수입 금지는 앞으로 가능할까요?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다음 슬라이드. 후쿠시마 앞바다가 안전하다고 전제하는 것입니다. 정부 보고서의 152페이지, 157페이지 다음. 이것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일본 보고서를 인용해서 냈으면서도 후쿠시마 앞바다가 안전하지 않으니 수입은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일본에게 사정하겠다는 것 이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과학이 아니죠. 굴욕 외교입니다. 다음, 기준치 이하 방사능은 안전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원자력 과학자들이 요즘 너무 많습니다. 이 사람들 다 사이비 과학자입니다. 방사능 안전 기준치는 없습니다. 미국 소아과학회는 어린이는 단순 엑스레이도 천식이나 세기관지염, 단순 복통 때는 찍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연간 방사선 안전치라는 1mS를 전 국민이 노출되면 추가 암 환자가 5,000명이나 생깁니다. 따라서 국제원자력기구도 방사능 안전 기준치라는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이것이 바로 과학입니다. 기준치 이하면 먹겠다는 말을 국무총리가 국회에서 하면 안 됩니다. 방사능은 안전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방사능 노출을 가능하면 줄인다. 이것이 국제원자력기구도 이야기하는 방사선 보호 원칙입니다. 삼중수소 왜 한국과 중국도 배출하는데 항의하지 않느냐? 다음 슬라이드. 우선 삼중수소는 모든 원전에서 배출하는 것이다. 그런데 후쿠시마는 정상 가동하는 원전이 아닙니다. 이것을 헷갈리면 안 됩니다. 후쿠시마에서는 삼중수소만 나오는 게 아니라 뭐가 나오는지 모릅니다. 스트론튬, 안티몬 64가지 핵종이 다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삼중수소는 다른 원전에서도 배출되는데 후쿠시마만 가지고 뭐라 그러느냐 하는 건 문제 바꿔치기의 논술시험에 나올 오류입니다. 그리고 삼중수소는 실제로 안전하지도 않습니다. 한국이 배출하건 중국이 배출하건 안전하지 않습니다. 월성 주변, 원전의 주변 주민들이 암에 많이 걸리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후쿠시마에서는 수십만 명이 고향을 떠나야만 했고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땅이 되었습니다. 도쿄에서 그 당시에 수돗물을 먹지 말라는 방송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수돗물은 방사능 오염이 됐습니다. 여러분, 수돗물이 오염되면 어떻게 되죠? 세수는 어떻게 할까요? 어린애들 목욕은 어떻게 시킬까요? 당장 문제가 너무너무 커졌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고, 체르노빌에서 일어났고, 후쿠시마에서 일어났고, 그 외에도 쓰리마일 외에 일본의 도카이무라니 여러 곳에서 수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전은 계속 안전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후쿠시마를 사람들의 머리에서 지워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원전으로 돈을 계속 벌고 원전을 팔 수 있을 테니까요. 이것이 바로 핵 이권 카르텔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핵 이권 카르텔의 일부가 국제 원자력 기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국제 원자력 기구를 원자력 문제에서 믿으라고요? 믿을 수 없습니다. 이에 더해서 일본 정부는 핵무장을 꿈꿉니다. 그래서 도카이무라 같은 핵 처리 시설물을 만들려고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핵 폐기물이 후쿠시마의 핵 폐기물과 비슷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하면 지금 멈추어놨던 도카이무라 핵 재처리 시설, 핵 원료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일본은 이것이 자신의 숨겨진 의도라고 이야기하는 일본 시민단체들도 많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일본 정부를 무조건 믿으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한미일 동맹, 한미일 군사동맹, 나아가서 핵무기 동맹을 맺으라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동아시아 무기 경쟁을 계속 이미 일으키고 있고 앞으로 핵무기 경쟁으로 이어집니다. 무기 경쟁과 핵무기, 전쟁에 반대하고 국민 건강과 생태 환경을 우선으로 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괴담이고 정치선동입니까?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생태와 건강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기 경쟁이 아니라 원전 경쟁이 아니라 평화와 복지가 더 중요합니다. 다음 세대에 기후위기로 이미 망가진 세계를 물려주는데 핵으로 오염된 바다까지 물려줄 수는 없습니다. 핵쓰레기 방류 중단해야 됩니다. 윤석열 정부는 일본 정부에게 핵 폐기수 방류를 중단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해야 합니다. 정부는 국민들의 생태와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정부의 임무 아닙니까? 이런 임무를 지키지 않는 정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윤석열 정부가 정부로서 존립하기 위한 최소한의 임무를 지키지 않으면 윤석열 정부 물러나야 됩니다.